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죠. 10보 코디의 저는 코디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직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것의 개정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도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나오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뽀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자기소개입니다. 실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 면접까지 가셨다가 탈락하신 분들, 안타깝게 탈락하신 분들도 가장 많이 준비하셨던 게 바로 이 자기소개일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력을 좀 지녔습니다. 회사에서 인사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을 채용하는 업무, 그리고 채용한 다음에 교육하는 업무, 그리고 실제 현업에 가서 현업에서 또 여러분들의 채용,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좀 도와줬던 업무를 좀 했고요. 실제 저는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취업에 관련된 과목들을 좀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여러분들 만나는 횟수가 한 1000명 정도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취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는 저는 패스메이커 안정영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 이력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취업 강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저의 이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직무를 설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설정한 그 직무에 맞는 저와 같은 이러한 이력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취업은 굉장히 쉬워질 거고요. 이것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저의 취업 강의 시작과 끝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나랑 내가 설정한 이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관성이 많이 입증되면 좋고요. 입증되지 않으면 조금 불리할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컨셉 수출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업 강의를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취업 강사가 될까? 어떤 취업 컨설턴트가 될까? 어떤 코디가 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말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되게 잘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들을 되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저의 똑똑함을 막 선보이는 사람,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여러분들한테 어떤 코디가 되고 싶었냐? 바로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기소개를 한다면요. 안녕하십니까? 기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합격자를 진짜로 만드는 취업 코디 패스메이커 안정영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직무와의 연관성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소개하러 가실 때는 이렇게 제가 앞에 붙인 패스메이커처럼 여러분들만의 컨셉을 붙잡고 가시면 굉장히 취업이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번 저와 같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을 뽀개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3가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첫 번째가 직무 분석, 두 번째가 산업 분석, 아니면 기업 분석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기업 분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산업 분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이죠.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걸 좀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의 어떤 설왕설래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부분은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직무 분석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많이 부풀리곤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랑 같이 차분차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 직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고요. 직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다 보면요. 특히 제조업 기반의 회사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경영지원이라고 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매니팩처링, 뭐 생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제조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직군 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품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가져다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부서인 영업, 그리고 이런 영업 활동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마케팅 쪽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조금 예쁘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조금 더 친근하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들어서 고객들로 하여금 아, 그 기업은 참 믿을 만한 기업이지 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이 세 가지를 빼고 요즘에는 각 회사마다 산업마다 특성이 있는 좀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기타 직무. 이렇게 총 4가지 직군으로 좀 뽑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영 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영 지원 하면요. 이렇게 보시듯이 인사라고 하는 직무가 있고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직무가 있고요. 기획관리라고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각각의 직무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뒷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따라오시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인사 옆에 또 HRM이 있고 HRD가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또 홍보라고 하는 부분도 경영지원 직군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는 뭐 홍보가 다른 쪽에 있기도 한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경영지원 직군에 넣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건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건 물품, 뭔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는 구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사는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어떤 법적인 사항들을 규정, 준수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법률에 관련된 일을 하는 법무. 이런 식으로 좀 총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인사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인사입니다. 인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볼게요. 자, 전략을 실행하는 스트래티직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요. 조직의 몰입을 이끄는 커뮤니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3가지 내용만 보고 살짝 감만 잡으면 좋겠어요. 인사는 뭡니까? 전략을 실행하는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파트너냐? 인사팀은요. 인사팀 자체가 영업 활동을 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팀은 영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산 제조 공정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전략을 실행하는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볼까요? 조직의 몰입을 이끄는 커뮤니케이터. 그렇죠. 이게 인사팀이 하고 있는 역할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사팀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고요. 중개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고요. 거기에서 성과를 창출해내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직무가 다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사팀은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인사팀의 고객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는 겁니다. 우리 A씨, A씨는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팀을 지원하셨는데 인사팀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인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고객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초 드릴게요. 1, 2. 고객이 누굽니까? 바로 내부 직원들이죠. 그래서 인사팀은 항상 우리 직원들, 나의 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터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딱딱한 정의를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무기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여기 딱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인사, 인적자원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우리가 활용당한다는 느낌이어서. 아무튼 우리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육성하기 위해 자,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 뽑혔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들어가셔도 신입 뭐 입문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진하시게 되면 뭐 승진자 교육도 받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무의 전문성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 이 정도의 기초 역량 갖고 있지? 그럼 플러스 알파로 이런 거 좀 배워라 라고 얘기해서 직무 능력도 직무 역량에 관련된 교육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사람 뽑는 겁니다. 사람 뽑은 다음에 뭐 합니까? 배치해야 되잖아요. 너 인사팀 가, 넌 재무팀 가, 넌 생산 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갔다 끝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겠죠. 멘토링이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뭐 OJT라고 하는 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육성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신입 때는 이걸 받지 않겠지만 신입 이후가 지나고 나선 여러분들도 평가를 받죠. 평가를.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 학생 중에 이 행정 쪽, 사무행정 쪽으로 면접을 보러 간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PT 면접이었는데 조직 문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조직 문화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기출에 나왔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의 환경이요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서 옛날과 같은 딱딱한 우리 아재들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무 시간제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민하게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조직 문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떼방이라고 있대요. 개떼방. 무슨 말이냐면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는 방이라고 해서 개떼방이라고 합니다. 등등 굉장히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요즘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 문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회사를 그만두죠. 저처럼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을 위한 퇴직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예, 인사팀 업무는 재밌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 잘할 수 있게 해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그 사람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굉장히 경쟁률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가면 뭐 재무팀, 어느 회사를 가면 뭐 회계팀, 어느 회사는 뭐 재경팀 등등 불리는 용어들은 좀 상이하긴 한데요.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입니다. 회계는 옆에 쓴 거 보이시죠? 결산하는 거죠. 회사가 돈을 쓰잖아요. 그걸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한 것들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등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회계팀이죠. 그럼 세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월급을 받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내가 받은 세전 금액은 250만 원, 300만 원인데 내가 받은 세후 금액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아, 이래서 세금이 무섭다고 하는구나.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도 항상 세금이라고 하는 걸 내기 때문에 세무 쪽에 있어서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세무에 관련된 일도 이쪽 재무회계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뭘 하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100%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은행에서 론이라고 하는 걸 빌려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여러분들 신용카드도 일종의 론 아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어떤 뭐 투자를 한다, 고용을 한다 이러진 않겠죠. 분명히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외부 기관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쭉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잘 운용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자금이 아니라 IR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진행한다라고도 하지만 전 자금에 일단 넣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주총회 이렇게 여는 거죠. 이사회 여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를 I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이쪽 재무회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딱딱한 정의 하나 볼까요? 기업 및 조직 내 외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의 결산 장표들 그런 것들을 묶어놓은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쉬울까요?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장사를 잘하고 있네. 잘 못하고 있네. 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계획 수립.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들여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기타 자산도 있겠지만 133조를 어떻게 끌어들어올지에 대한 방안 당연히 고민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자금 계획 수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되게 애쓰시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합리적으로 가장 적게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전략도 수립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보통 상경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시고 싶으면 한두 개 정도의 자격증은 좀 있으셔야 되고요. 숫자에 조금 강하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기획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직군이 이거예요. 직무가 이거예요. 기획관리. 왜? 있어 보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기획팀 실장이래. 되게 젊은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데. 자, 봅시다. 기획관리는 뭐 하는 거냐면 단기 및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칩보 코디가 이번에 처음에 방송을 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야. 그럼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변형을 할까? 당연히 어떤 변형을 해야 되겠죠. 변화를 해야 되겠죠. 혁신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도 되게 좋은데 내년에 뭐 먹고 살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기업의 입장이죠.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한다는 차원은 우리가 아까 재무팀에서 이렇게 그 가계부 쓴다라고 했잖아요. 재무팀과 연계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성과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뭘 잘했네? A 영업팀 잘했네? B 영업팀 못했네? C 영업팀 잘했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보통 관리 쪽에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경쟁사, 선진사의 경쟁 요인 분석, 요약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아까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다른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뛰어들어서 잘하고 있는 곳들도 역시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딱딱한 내용 한번 봅시다. 지속 성장을 위한 장기, 단기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요.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기획과 관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히 이 자료를 모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론 우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도 있지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영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CFO한테 갖다 주는 거고요. CEO한테 갖다 줘서 우리가 향후 이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자, C그룹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의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었죠. 이거를 C그룹은 계속 보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시장에 매물로 내놔서 다른 사모펀드가 사고 갔죠. 그럼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기획관리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실적을 보완하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판단을 의사결정권자한테 줬겠죠. 판단권을.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기획관리.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숫자에 좀 자신 있고 내가 스펙도 좀 좋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획관리 쪽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스펙 싸움이 좀 벌어지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좀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숫자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인사 쪽으로 많이 지원하시는데 인사도 숫자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홍보 갈게요. 홍보도 여러분들 되게 가고 싶어 하죠. 홍보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좀 봤어요.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라고 얘기해서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강산 푸르게 등등 그런 기업들을 보면 그냥 막연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느낌 좋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더 큰 거죠.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정 이슈를 신속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사, 추적, 고발 프로그램을 볼 때 항상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을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누가 대응합니까? 홍보팀이 대응해요. 사실 위에 있는 대외 홍보를 한다라기보다 밑에 있는 리스크 관리 업무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언론사와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언론사 관리 업무가
많이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결론은 제가 언론사 대응 및 전방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홍보팀이 일 잘한다라고 얘기 드리려면요. 우리 어떤 내일 기사가 터지기 전에 그 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서 안 좋은 정보면 최대한 차단을 하고 좋은 정보면 더욱더 부풀려서 더 잘 써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홍보팀이 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 예를 갖고 왔는데 SK 하이닉스의 블로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를 매일매일 보고 사세요.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와닿으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반도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나랑 좀 굉장히 내 생활과 밀접한데 이게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접점을 굉장히 끌어당기는 게 전 SK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광고 기억하십니까? 유튜브에서 항상 한창 유행이 됐었죠. 뭐 뚝뚝뚝 한 다음에 나는 PC방으로 간다. 나는 뭐 휴대폰으로 간다 했던 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아니면은 뭐 모바일에서 연산 처리를 하거나 기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것들이 바로 반도체예요. 되게 어려운 건데 되게 쉽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게 SK 하이닉스의 홍보팀이 하는 역할을 보시고요. 친구들이 반도체를 누가 압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난 반도체 하려고 태어났다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뭐 하는 거지? SK하이닉스의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SK하이닉스의 이미지는 물론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심플하게, 되게 친근하게 접근시킨다는 거지. 이게 홍보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구매로 가겠습니다. 구매는 여러분들이 또 되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매라고 한다면 이거랑 굉장히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에 있는 게 영업이거든요. 근데 영업은 내가 가서 팔아야 돼. 근데 구매는 내가 소위 얘기해서 갑의 입장에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구매팀은 오래 하긴 좀 힘들고요.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회사의 손익에 기여해야죠. 손익이 어떻게 기여합니까? 구매가 많이 파는 거 아니잖아요. 싼 가격에 갖고 와야 되겠죠. 적시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구매를 하건 아니면 관계사를 통해 구매를 하건 구매 전략이라고 하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1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이니까 1년짜리 단위 계약을 짜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1년 동안 이거 쓸 거니까 얼마에 줘. 대신에 언제까지 납품을 해줘야 되고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꼭 지켜줘야 된다 등등의 그런 기한, 조건 같은 거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사, 관계사, 유관부서와의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요. 실제 구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가서 물건 사고 막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서 물건 떼고 오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회사로 오실 거예요. 담당자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여기 나온 것처럼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왜냐? 유관부서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구매팀 입장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에 어떤 A라고 하는 자동차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름이 와서 에어컨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 겁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우리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나 부품을 더 많이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항상 조율한다라고 해서 컨트롤 타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딱딱한 이론 한번 봅시다. 시황관리 이건 뭐냐면은 보통 또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가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사, 관계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와 구매 조율 업무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적기에 가장 필요한 적기에 온타임 때에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는 업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신입사원을 뽑기보다는 거의 이제 해당 비즈니스를 좀 경험한 그런 분들을 뽑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구매. 여러분들 되게 가고 싶어 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법무입니다. 법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영어를 제가 써놨습니다. Legal Risk Management죠. 즉, 법적인 위험이 있는 걸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찌됐건 경영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 우리 회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법을 공정거래위원회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다양한 지켜야 될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규정 준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노동자한테 어떤 근로자들한테 임금 줄 때는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즉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혹시나 그런 것들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 혹시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다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준법 경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쪽 기업이 프랜차이즈업을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일 수 있죠. 이분들이 가난한 입장으로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공정거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내부 거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에서 잘 지켜지는지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회사의 권익을 위한 호위부서라고 좀 써놨는데 법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치료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방한다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법령상의 이슈, 또 소송, 분쟁, 또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발생 가능하거나 이건 예방이 되겠죠. 발생한 치료가 되겠죠. 이 리스크, 이런 문제점에 대응 방안 제시해야 될 거고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법무팀에는 그 로스쿨 변호사분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실제 변호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실제 바깥에 어떤 법무법인과 협업해서 그런 분들을 관리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6가지 직무를 좀 봤어요.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를 좀 써봤거든요. 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에 좋아하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트러블도 막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무회계는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이 빨리 파악해서 그 의미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갈지를 좀 정리하고 꼼꼼함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회사의 미래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기획과 관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획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무회계를 이해하신 다음에 기획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우리 회사의 이미지 잘 포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화장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꾸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 꾸밀 거고 면접 보실 때 꾸밀 거지 않습니까? 화장한다. 구매는 내가 그냥 다 산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손익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는 법. 딱딱하지만 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경영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후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